제가 양승자학교 여러분들 소감 발표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승자학교가 단지 양성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서서울 지구의 심장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올해 이제 각 형제회에서 지원자들을 맞아들이고 새롭게 그들을 초기 양성을 시작할 텐데 그들에게 참 많은 홍보를 하고 성소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죠. 이야기 듣기로는 꽤 좀 긍정적이고 많은 지원자들이 오고 있다.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이제 2월 중순이니까 어떤 형제에서는 꽤 많은 숫자, 거의 10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뭐 참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얘기죠. 형제회 지원자들이 없으면 그 형제회 망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보통 형제회에서 1년에 한 5명, 10명 정도 회원들이 돌아가시거든요. 선종하시는데. 그런데 1년에 5명, 10명 지원자들이 안 온다면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듭니다. 줄어들 뿐 아니라 형제회들이 노쇠해지고 노령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형제회가 점점 활기를 잃습니다. 형제회에 끌어갈 일꾼들이 없고 형제회의 활기라든지 평의의 구선들도 일꾼들을 구하기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형제회가 제일 힘든 모습이 뭔지 압니까? 형제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형제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제회가 노력해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꾼들도 많아지고 활기도 있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들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자 모집을 위한 성소 개발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두 달 이제 여러 양성교사들, 각 구역들, 평의원들과 함께 정말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옵니까? 되게 권유해서 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복음 선교라 그러는데요. 우리의 생활 양식을 함께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본당에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 프란스코를 아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문이슬로 꼬여서는 안 됩니다. 가면 아주 쉽다. 그냥 1시간만 하면 더 있으면 되고 미사 때 적당히 빠져나오면 되고 최소한 그런 게 아니고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는데 참 좋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잘 살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가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참 좋은 제목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남은 한두 달 우리 지원자 환영식들을 되게 언제 합니까? 4월에 합니까? 5월에 합니까? 4월에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 결정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원자 모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수도의 사정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은, 제가 속한 수도원은 꽤 큰 수도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5번째 안에 서는 수도이죠. 겨우 지원자들이 새로 입회하는 지원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5명 안팎입니다. 작년에는 1명이었고요. 재작년에는 1명도 없었어요. 올해는 아마 3명이나 있을까? 어떤 수도애들은요, 1명도 없는 지가 벌써 5년, 10년 되었습니다. 순위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이거 한국에서는 이제 겪는 일이지만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어려움 중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면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코로나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충격을 받을 바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나거나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것은 지원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1년간 열심히 양성을 합니다. 그죠? 그 몇 명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양성자 학교, 피양성자가 있어야지. 초기 양성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올해 2022년도에 지원반들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지원반이 제법 될 겁니다. 그 위에 입회 1반, 2반, 6기반은 1명 있는 데가 많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합동으로 연합해서 양성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양성하는 것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온전히 한다는. 그런데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회 같은 데서는 1명 데리고 수련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광부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같은 언어권하고 함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한두 명 있다 그러면 필리핀이나 뭐 영어권으로 보내서 양성시켜야 되겠죠. 뭐 한글 언어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지원반 말고 1명씩,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본 일입니다. 회칙회원에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아직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해봤어요. 1명이라도 데리고 합니다. 제발 양성자 학교를 중심으로 또 각 형제회, 평의회원들, 양성 담당들 중심으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죠. 그런데 양성교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가능한 함께 해야 되고 양성자들을 돌보는 일에 단지 함께 양성한다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입회 일반에 1명씩 있는 형제가 한 서너 군데 있다면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양성교사로 하고 나머지들 보조교사로 하면서 그분들이, 양성은 아까도 우리 나눔에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나눔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녹아 스며들어서 함께 나눔으로써 그 양성의 의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보조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녹아들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구나. 그거죠, 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제발 양성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많습니다. 이 중에 한 반수는요, 적어도 한두 명 있는 형제가 많을 겁니다. 꿈을 대다가는 또 못합니다. 적어도 이런 일들이 3, 4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끝나서 정말, 근데 왜 함께 하느냐? 양성을 잘하기 위해서죠. 우리 지금 한국에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서품 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개만 있었습니다. 서울, 광주. 지금 7개 있습니다. 7개 신학교도 머지않아서 합칠 겁니다. 아마 3개 정도로 앞으로 5년, 길어도 10년 안에 합칩니다. 합쳐야 돼요. 왜냐하면 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뭐 여건은 좋을지 모르지만 학생 수 보통 한 교구에 5명, 10명 새로운 신학생들 들어옵니다. 신입생들. 그래가지고는 신학교 운영 못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에 신학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뭐 교통도 좋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다시 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2번째로 드린 말씀은요. 양성을 공동으로 하는 것. 정말로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피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응답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리고 3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회헌 37조에서 37조 사항에서 이야기하듯이 국가 및 지구 평유에는 일반적으로 각 형제의 양성 책임자를 도와 지역 상황에 맞는 양성 방법을 연구하고 채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 및 지구 평유에는 일반적으로 각 형제의 양성 책임자를 도와 지역 상황에 맞는 양성 방법을 연구하고 채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바로 우리 이것이죠. 양성자 학교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서서울지구가 양성자 학교를 갖는다. 참 어려운 중에도 꾸준히 양성자 학교를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저는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양성자 학교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질적으로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요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풍부해지는 그런 프랑스칸 체험들을 볼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양성자 학교들이 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양성자 학교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그렇게 지어진가 하면 어떤 데는 이론적으로 또 어떤 데는 프랑스칸 글과 원전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중심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각 지구에서.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나눔을 통해서 글쎄 저 양성자 학교가 뭔가 크게 배우고 깨우침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저로 제가 어떤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아니요 그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오히려 양성자들이 영적 보조자나 일회원들이나 그런 도움을 최소한 받으면서 스스로 해 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제수 프란치스코회답다. 자율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어디에 일회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도 교회의 가르침은 충실히 따릅니다. 아까 누가 발표하시는데 여기 와가지고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오히려 좀 많은 갈등을 느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과 프란치스코 이런 양립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가장 프란치스코적인 것이 가장 가톨릭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심 행위들 있죠. 그런 거의 대부분 수도회에서 흘러나옵니다. 아까 십자가의 길을 누가 얘기하시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프란치스코가 예루살렘에 순례하고 나서 도입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적이라고 해서 가톨릭적인 것과 주님의 복음과 조금도 1.1핵도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프란시스코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분들은 뭐 칠랑묵주를 해가지고 뭐 칠랑묵주를 하면 프란시스코 기도고 오단묵주는 뭐 성모님께 드린 기도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있게 되면요, 프란치스코적인 것이 얼마나 가톨릭인 것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이 아닌 사람을 같으면 바로 고발하라고. 가장 크게 이단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을 바로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전통이 그것을 재확인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양성자 학교에 대해서 이런 좀 부탁을 저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도 역시 교재를 중심으로 아시시와 폰테콜롬보, 라베르나 이 세 권의 국가 양성위원회에서 펴낸 책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저는 양성자 학교가 올해는 좀 더 단위 평의원들, 단위의 일꾼들, 구역장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 아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양성자 학교가 우리 프란시스칸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굳이 양성교제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성교제 이외의 그런 주제들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회장과 부회장, 평의원들을 위한 학교. 저희 수도에는 광구장으로 선출되면 6년간의 임기를 가집니다. 부광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광구장을 한 차례 했는데요. 선출되면 로마 가서 한 두어 달간 교육을 받아요. 광구장 학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출됐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숙고하고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제소 프란시스칸들은 선출되고 나서 아무도 충실하게 안내하지 않아요.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물론 열심히들 하죠. 여러 군데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회장들도 나옵니다. 저는 사실 엉뚱한 회장들 아주 많이 보거든요. 엉뚱하다는 말은 엉덩이가 뚱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회장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굉장히 황당하고요. 형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양성자 학교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작년에 서기 학교를 4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분에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서기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많은 자료들 제공하고 또 함께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있는데 부족했어요. 제가 좀 실무적인 것까지 한다면 적어도 한 2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까지 했는데 충실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성자 학교가 저는 양성 교제를 중심으로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 그것이 첫 번째 겁니다. 시급하니까. 그 외에 우리가 각 평의원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정평창보,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런 코스가 필요하다.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러니까 지구 회장님이나 평의원들이 나만 쳐다봐요. 저는 웃기는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자료들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것을 전체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해나가는 데서는 좀 더 다른 숙고가 필요하다.
다른 관점에서는 많이 합니다. 특히 정평창부는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구에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외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구가 나서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지구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의 이런 시야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일꾼들이 노력하면요, 서서울지구가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깨우치고 함께 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차츰차츰 성숙되어 가고 좋아집니다. 이런 모습이 약해지면 전체가 수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승자학교가 심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신비체가, 서서울지구라는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양승자학교를 종강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누어가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잘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강의 때나 이런 때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뭐 잘났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잘 알아듣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치면요, 잘 배우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잘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아는지 몰라요. 그때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양승자 학교라는 데 와가지고 잘 배웠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초기 양승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초대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어디 돈 주고 와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면 여러분도 복되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형제회도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프란치스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